바랍니다. 네, 저도 심상정 의원님하고 똑같은 이유로 장관에게는 질의 안 합니다. 한경호 증인, 네, 그 현직 정부 청사관리소장 맞죠? 네. 네, 저한테 의견 전달할 때는 여기 나와봐야 별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왜 날 증인으로 부르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맨 처음에 제가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 며칠 전에 정부 청사에서 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저는 또 네, 오히려 네. 또 이런 장소에 또 네, 불러주신데 감사한 말씀 네, 드립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를 잘 보시고요. 나중에 또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정선 참고인. 봉정선입니다. 네네. 우리 저 세종청사의 환경미화원으로 또 노동조합의 지회장으로 계시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행당한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좀 상황을 설명해 보시죠. 9월 3일 날 네. 저희가 노조 사무실이 없어요. 네. 조금 저희가- 일어나서 얘기하시면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네, 여기 정부 세종청사에는 총 310명의 청소미화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이 213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짧게 저희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노조 사무실이 없어서 농림부 노조 사무실을 좀 회의를 할 때마다 빌려서 사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날 노동조합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림부 노조 사무실로 가고 있는데 특수경비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사복 차림으로.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신분을 밝힐 거를 요청했죠. 네, 저희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김민재 지부장이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니까 네, 그래서 저런 공무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내가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잠깐만 앉으시죠. 그 소장님, 저게 예. 특경의 임무 중에 저렇게 노조 지부장 쫓아다니라는 임무가 있나요? 그런 그런 거 없죠? 예,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네. 그 청사의 전반적인 경비, 방호, 막 그런 차원에서 넓게 해석은 뭐 저희들 쫓아다녀도 괜찮아요? 저렇게 아니, 사찰을 해도? 그런 사찰 개념이 아니고 아니, 지금 청사 사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청사 보안 아니, 지금 저 노동조합 회의하러 가는데 뒤에 쫓아와서 당신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공무증을 보여줬다는 거, 저거 사찰이죠. 그것도 사복 입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우리 특경의 소장님. 네. 특경은 누구 사찰해도 되나요? 노동조합, 이거는 노동조합 활동 감시한 건데, 이런 업무가 있어요? 특경의 기능이 노동조합 활동 감시하는 업무가 있냐고?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만. 없죠? 예. 없으면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아니에요. 이거는 경비업법 위반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칭했어요. 공무원 사칭하면 형법 제118조 공무원 자격의 사칭, 이건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저거 그런 죄로 고발했습니까? 저희들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저렇게 사진까지 찍었잖아요. 저 사진이 괜히 찍혔겠어요.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청사관리소 측에서 다음 세부적인 사항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음, 저게 우리 직원하고 특경 조합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입니다. 노조 가입했다고 지난 4월부터 간부들에게 감시를 받았습니다. 감시요? 예, 특경 간부들 팀장 조합원들이요. 뭐 하도 당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특히 제가 미화원 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다음 와서 왜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데 저런 상황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보시죠. 제가 저렇게 구체적인 아니요. 우리 지부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청소미화원 아주머니들이 먼저 노동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에요. 특수경비분들이
노조를 대해서 저희한테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저게 했습니다. 사실이죠? 저런 정황이. 네, 그렇습니다. 특수경비분들이 저희한테 얘기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동조합 간부 중에 한 사람 B 대원, 특경 대원이 이 저분 A 대원 저분을 해고시켰어요. 저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해고에 대해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니까 올 3월 달에 분위기를 흐린다고 하면서 폭행을 당했어요. 이 폭행은 CCTV 앞에서 자행돼서 가해자는 구약식 재판 2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 한다고 때리고 저렇게 사찰하고 이런 일들이 이 세종청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자세한 그 경위를 아직 파악을 파악 좀 제대로 하세요. 이런 거 노동조합 활동 탄압하고 사찰하고 이런 거 잘 보라고 노동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노동부가 있는 세종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파악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가져오시고요. 다음. 이게 세종청사에 소위 시중 노임 단가를 제대로 지키라고 노동부, 기재부 같이 해서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세종청사에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해가지고 노동부는 다 한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세종청사 청소 용역 노동자들한테는 시중 노임 단가로 하면 147만 4천 원을 줘야 되는데 136만 원을 주고 있어요. 저기 보면 정부 세종청사 미준수입니다. 시중 노임 단가. 소장 이거 왜 미준수 하죠? 예, 다음 한꺼번에 대답하세요. 여기에도 보면 그 상여금을 400% 이내에서 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100% 최소한 세종청사 특경도 100%고 다른 데 다 400%까지 주고 있는데 청소는 한 푼도 안 줘요. 다음 저기도 보면 초과근로수당도 50% 가산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아예 설계 자체를 50% 가산을 안 했기 때문에 초과근로에 대해서 50%를 안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왜 저렇게 부족하게 줍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부장님 한 말씀 하시고 소장께서 저거에 대한 답변하시고 차관께서 저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시중 노임 단가를 저렇게 정부가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까지 있는 노동부까지 있는 세종청사에 대해서 청소 용역만 상여금까지 안 주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향후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 미화 노동자들은 1동인 국무총리실부터서 17동인 방송진흥원까지 모든 영역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 11월 29일 날 제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때 오니까 입주 청소가 안 돼가지고 온 사무실이고 가는 곳곳마다 먼지토성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비산먼지라고 하더군요. 그런 먼지를 마셔가면서 저임금에 상여금 한 푼 없이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세종청사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같은 청사 내에서도 임금과 상여금 차별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저희는 정말 서글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예, 저희 청사관리소에서 용역 근로자들의 그 임금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계약 예규에 나와 있는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을 해서 예상 편성을 요구를 합니다. 다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 과정에서 87.995에 따라서 하다 보니 기준 노임 단가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내용으로 계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임금이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도 적게 설계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청사관리소 측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요구할 때는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예산을 주는 그 기재부의 어떤 그 입장이나 그리고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도가 보장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 기본적으로 입찰 과정에서 네. 최저 입찰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준 시중 노임 단가에 몸비칠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미지급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도 개선이 이제 필요하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여금이 우리 그 지침에는 그 400%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상한선만 그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뭐 저희들이 뭐 지침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필수 법정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다른 분야의 그 용역들은 100% 정도의 그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는 반면에 400% 최대한 그 유일하게 서울청사, 대전청사, 가천청사, 세종청사는 상여금이 일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들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에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편성 안 하는 그 현상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당국에 계속 그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국회 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뭔 소리 하는데 지금? 예산이 증액되는 그러한 측면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노조 측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서요. 그 부분은 저희 대전청에서 이 관할이 대전청인데요. 대전청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시중 노임 단가를 지키라고 그렇게 해서 노동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게 해야죠. 하게 하겠습니까? 저희 사실은 올해 초에도 한번 그 조사를 해서 그 미준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한번 권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조치할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권고라서요. 계속 또 찾아내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후에 또 질의 시간, 답변하세요. 마무리를 하고. 네, 정리해 주십시오. 특정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 때 제가 질의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하겠다 이렇게 그때 그렇게 답변해 놓고 차관이 모른다고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변이에요. 누가 그렇게 답변서를 써줍니까? 지난번에 물어봤던 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예가 아닙니다. 누구 이렇게 해주면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이 해줘야죠. 누구는 400% 해주고 누구는 100% 해주고 누구는 한 푼도 안 주면 그거 열받아서 삽니까? 저분들도 다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들 해요? 뒷조사 나오고 사찰이 나오고 그것도 정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테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가 철저히 조사해서 이번 국정감사 끝나기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밝히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수미 의원님 질의 및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